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오늘은 SEC가 리플사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크리스천 랄슨에 관해 뉴욕 지방법원에 보낸 기소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읽어보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맥락과 흐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고소장 원본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이 영상을 통해 XRP를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진 것도 이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 관점에서 기소장을 있는 그대로를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SEC가 제출한 고소장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리플사에게 불공평하고 불리하게 적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SEC, 피고는 리플사와 빵영, 그리고 크리스 랄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빵영은 리플사의 CEO, 랄슨은 리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요약을 먼저 보시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6억 개의 XRP를 팔고 13억 달러를 받아 리플사 운영과 랄슨과 빵영을 부유케 하는 데 썼습니다. SEC에게 등록해야 하는 연방증권법을 지키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랄슨과 빵영은 마켓에 리플사와 XRP에 대해 선택적 뉴스만을 공유하고 XRP를 팔았습니다. 리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증권을 팔고 있으며 2012년엔 XRP가 투자 계약일 수도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지만 리플사와 랄슨은 이걸 무시하고 XRP를 등록하지 않고 대규모로 파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금융 관점에서 볼 때 이 전략은 성공했고 재정 정보와 경영 정보를 주지 않고 13억 달러를 XRP 판매를 통해 벌어들였습니다. 리플사는 이 돈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고 XRP가 잘 쓰일 수 있게 다른 곳에도 돈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리플 CEO 빵영은 이 불법적인 판매를 주도했고 개인적으로 6억 달러에 등록되지 않은 XRP를 통해 이득을 취했습니다. 빵영은 이 와중에 본인의 XRP 판매를 공개하지 않고 XRP 상승을 선전했습니다. 피고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마켓에서 이득을 챙기고 엄청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소장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법 증권을 팔고 있으며 증권법 섹션 5A와 5C를 위반했습니다. 피고가 제지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동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요약이고 SEC가 원하는 결론을 보시면 SEC는 A. 피고가 증권법 섹션 5A와 5C를 위반하는 것을 금하는 것. B. 증권법 섹션 21D5에 따라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이자와 함께 뱉어내고 어떤 디지털 금융자산 거래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 C. 민사형 벌금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건 배경과 피고에 대한 기본 정보, 관계자들 정보,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체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 중요한 사항은 없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팩트입니다. 고소장에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기관 투자자들과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걸 봐선 리플사는 SEC에 수사 협조를 했고 많은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랄슨과 다른 공동 설립자가 리플사를 만들다.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쯤 공동 창업자들은 XRP를 만들어낸다. B. 리플의 변호사가 리플사와 랄슨에게 XRP는 증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리플은 국제적인 로펌을 통해 XRP 분배와 이익 창출에 대해 연방과 주에 있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 이 로펌은 2012년 2월 8일과 2012년 10월 19일 메모를 통해 리스크를 분석했다. 이 두 메모는 XRP가 증권법을 통해 화폐로 분류될 확률은 낮으며 전통적인 화폐와는 다르게 XRP는 중앙정부의 지지가 없고 법정 통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랄센은 이메일을 통해 리플사 관련인에게
로펌 메모에 따르면 투자자와 리플 직원은 SEC가 증권으로 분류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XRP를 받을 수 없다 했고, 리플사를 차리면서 받은 XRP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랄센은 자기 자신이 설명했듯이 리스크가 있는 자산을 알고 받은 겁니다. C. 리플사가 XRP를 배부하기 시작하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125억 개의 XRP를 팔 수 있는 마켓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바운티 프로그램은 XRP 레저에 문제를 보고한 프로그래머에게 보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리플사는 거래당 100개에서 1000개의 XRP를 익명의 개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XRP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 투자자들에게 리플사의 노력 때문에 생겨날 이득에 대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2013년 5월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들의 화폐 성공에 달려 있으며 다른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을 얘기하면서 리플사가 XRP를 위해 이루고 싶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XRP 분배를 위한 리플사의 계획. 적어도 2013년 말까지 리플과 랄슨은 XRP의 분배 목적은 네트워크 성장과 리플사 운영이라고 봐왔습니다. 리플사는 투기 수요와 거래 볼륨을 얻으려 노력했고, 처음엔 XRP 채택을 위해 어떤 단체와 사람을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2015년 리플사는 XRP를 은행과 금융기관의 송금을 위한 세계적인 자산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리플사는 XRP를 최대한 많은 투기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그들의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특정 기관들이 XRP를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리플사는 이용 용도가 전혀 없는 개인들에게 XRP를 팔았습니다. 리플사는 이 일과 사업 지출을 낼 돈도 부족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XRP를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 지출은 이미 2,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랄슨은 XRP 판매 개수와 타이밍을 정해 오픈마켓 구매자와 기관들, 그리고 XRP 마켓 개발을 돕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2017년 피고는 XRP 세일은 늘리고 리플사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 XRP 세일이 아닌 다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엑스커렌트와 엑스비아라는 소프트웨어를 팔기 시작합니다. 2019년 2,300만 달러를 벌었지만 XRP나 블록체인 기술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리플사는 지분증권을 통해 2018년까지 9,700만 달러를 벌고 2019년엔 2억 달러를 법니다. 여기서 지분증권은 XRP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플의 수입의 대부분이 XRP에서 왔고 회사 운영을 XRP에 기대한 것입니다. 리플사의 XRP 배포에 대한 개요. 리플사의 계획된 배포는 성공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리플사는 39억 XRP를 팔고 이것을 환산하면 7억 6,300만 달러입니다. 리플사가 팔았을 때 XRP 시장 가격은 2014년 0.002달러에서 2018년 3.84달러까지였습니다. 지난주 XRP는 58센트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리플사는 XRP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현금 대신 XRP로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랄센은 CEO와 나중에 이사회 회장으로 리플 소속이었습니다. 랄센과 그의 아내는 17억 XRP를 투자자들에게 팔아 4억 5천만 달러를 법니다. 빵형은 3억 2,100만 XRP 판매를 통해 대략 1억 5천 달러를 법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마켓 세일을 통해 39억 개, 기관 판매 49억 개, 기타 방법으로 41억 개와 랄센과 빵형의 판매를 더하면 146억 개의 XRP 세일이 됩니다. 피고의 XRP 마켓 세일. 리플은 처음 마켓 세일을 XRP 레저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을 옮기는 방식으로 했고, 나중엔 디지털 자산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 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피고의 기관 XRP 판매를 통한 공개 분배. 리플사는 많은 양의 기관 판매에서 XRP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적어도 7기관 투자자는 XRP를 4%에서 30% 싼 가격에 샀습니다. 기관 세일 합의에
구매자가 되팔 수 없는 제약은 없었고 3개월에서 1년의 짧은 락업 기간만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투자자는 XRP를 팔 수 없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리플사는 구매자들이 보장된 수익을 위해 마켓에서 파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2017년 리플사는 1480만 XRP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기관 투자자 A에게 팔았고 XRP를 마켓에서 파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억 1,500만 개의 XRP를 기관 투자자 B에게 팔았고 기관 투자자 B는 리플사에게 640만 달러를 지불하고 처음 50만 달러는 XRP를 시장 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B는 거래 볼륨에 따른 제약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파는 데엔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2018년 9월 24일 리플사는 기관 투자자 C와 계약을 하는데 판매 계약에 따르면 리플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10억 달러치의 XRP를 준비해 놓겠다고 했고 구입하는 XRP 양에 따라 8억 달러의 XRP는 15%에서 30% 할인율로 살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C는 XRP 트레이딩 볼륨의 1% 이상 팔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총 71페이지 중 여기까지가 2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끊어서 죄송하지만 연말이라 스케줄도 많고 바쁜 일정 가운데 최대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좋은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라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주제가 좋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